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는 해마다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사한 일을 위해 꽃다운 처녀를 머리 셋 달린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무예가 출중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물로 바쳐질 운명에 처해 눈물 짓는 처녀를 보고 첫눈에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 반드시 저 이무기의 목을 베고 살아 돌아와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겠소. 청년의 굳은 다짐에 처녀는 100일 기도를 올리며 그를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날 청년이 처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100일 뒤 내가 이무기를 무찌르고 살아 돌아온다면 배의 돛단대에 하얀 깃발을 달 것이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붉은 깃발이 걸려 있을 것이니 그때는 부디 나를 잊고 살아남으시오. 그날부터 처녀는 매일같이 벼랑 끝에 올라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청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약속한 100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배의 깃발을 본 순간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것은 너무도 선명한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의 님이 결국 이무기에게 목숨을 잃었구나. 깊은 절망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처녀는 사랑하는 님의 뒤를 따르겠다며 그만 깎아지른 절벽 아래 푸른 바다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붉은 깃발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청년은 머리 셋 달린 이무기와 피 튀기는 사투 끝에 마침내 그 목을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싸움 도중 이무기의 뜨거운 피가 솟구쳐 하얗던 깃발을 붉게 물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청년. 하지만 무태 오른 그를 반긴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인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무덤의 흙을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애달픈 사랑과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이듬해 봄 처녀의 무덤 위에서 작고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님을 기다리던 처녀의 일편단심처럼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도 시들지 않고 무려 100일 동안이나 붉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애절한 마음을 기려 100일 동안 붉게 피는 꽃이라 하여 백일홍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붉게 만발한 백일홍을 보노라면 님을 기다리던 처녀의 애달픈 그리움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 끔찍한 전란 속에서도 40년 넘게 굳건히 왕좌를 지켰던 그가 어느 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의심과 견제 속에 살아온 제왕의 최후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죽음이었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궁궐 안팎에 섬뜩한 소문이 돕니다. 왕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다름 아닌 찹쌀떡 한 개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는 1608년 권력을 둘러싼 폭풍 전야였습니다. 쉰을 넘긴 선조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죠. 반면 궁궐 안은 후계 자리를 향한 눈치 싸움으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전란 때 도망친 아버지를 대신해 전장을 누비며 민심을 얻은 세자 광해군. 하지만 그는 후궁소생이라는 꼬리표를 평생의 한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늦장가를 든 선조가 정비에게서 적자 영창대군을 얻습니다. 선조의 마음은 이미 막내 아들에게 빠져 은밀히 광해군을 폐위하고 영창에게 보위를 넘길 흉계를 꾸미고 있었죠.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벼랑 끝 심정이었을 겁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지켜낸 조선인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위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선조의 수라상에 왕이 즐겨 찾던 찹쌀떡이 오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떡을 베어 문 선조. 직후 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유언 한마디 없이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승하. 헌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존이 위급한데도 어이들의 대처는 한없이 굼떴습니다. 게다가 승하 직후 흔적을 감추려는 듯 시신 주변을 황급히 수습했다는 야사가 돌기 시작했죠. 곧이어 은밀하지만 뼈있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찹쌀떡에 치명적인 독을 탔다. 과연 누가 이토록 무서운 짓을 저질렀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는 세자 광해군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가 숨을 거둘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며 기사회생할 유일한 인물이 그였으니까요. 게다가 수라간 나인 김계시가 훗날 광해군의 최측근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독살설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등 정사에서는 선조가 지병으로 자연사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핏빛 욕망이 소용돌이치던 궁궐에서 한 조각 찹쌀떡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좌를 위해 아버지를 독살한 아들일까요? 아니면 반대파가 만든 음모의 희생양일까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선조의 마지막 찹쌀떡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서늘한 미스터리로 남아 묵묵히 그날의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